자, 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핵심 종목 진단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카톡방을 통해서 진단해 요구에 대한 종목들이 한 3종목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코록 머티리얼즈, 그리고 수젠텍, EM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던 이 종목에 대한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도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코록 머티리얼즈부터 할게요. 코록 머티리얼즈. 뭐 잘 아시다시피 코록 머티리얼즈가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부분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름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사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대차와 국책과제를 통해서 수소연지 관련돼서 전기 차량의 핵심 부품, 연료 전지 분리막,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좀 최근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로 같이 연계되면서 상승을 했었던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나름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고점에서 물렸다라고 하시니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손절을 했다가 상승 중에 다시 매수를 해서 물렸다라고 하셨는데, 차트를 보시면요, 상당히 좀 아래 위로 좀 흔들어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좀 길게 보면 4,000원에서부터 한 5,500원 정도 사이, 한 1,500원 정도 사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밀리는 흐름을 보였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니 한 5,000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여유있게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못해도 한 4,000원 정도까지는 하락을 해도 여유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면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은 4,500원 정도의 시점이 가장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5,000원까지 올라가는지 아니면 다시 4,000원까지 하락을 하는지, 흐름의 기준이 4,500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미국 시장이 좋지 않은다라고 가정을 하면 장 초반에 좀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양봉을 보였던 장 초반에 마이너스 6%로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다가 플러스 19%까지 상승을 했다가 장 막판에는 플러스 7%로 마감을 한 이 양봉의 흐름이 여전히 좀 유지가 되면 그대로 좀 보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리스크도 테이크를 좀 많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손절에 대한 라인도 상당히 높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4,0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4,000원 미만 이하로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지난번 저점이 한 3,600원 정도 시점입니다. 그래서 3,600원까지 못해도 하락을 하지 않으면 4,000원에서 5,500원 추이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근데 4,500원에서 반등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 뉴딜 관련된 종목들, 뉴딜 펀드 관련된 종목들로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강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도 아니고, 차라리 고점을 갱신했다라고 하면 이 시점에서 매수를 했는 게 맞죠. 고점을 갱신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양봉이 나오는 시점이고 거래량이 실리는 시점에서 매수를 했었던 부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그나마 확률적으로는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그런 다음에 이 흐름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장 막판에 양호하게 상승을 했다가 차익 매물이 장 막판에 나왔다라는 부분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일은 장 초반에 좀 떠서 시작을 해서 4,600원에서 5,000원 사이가 유지가 되면 그대로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략 5,000원을 유지를 하면 5,500원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차라리 수익을 좀 챙기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 추이를 보시면 결국에는 한번 장대 항목 만들었다가 조정 나왔다가 다시 장대 항목 나오고, 그리고 조정 나온다 라고 하면 가격적으로는 역시나 5,000원에서 4,500원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4,500원 이탈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보유를 하자. 그래서 5,000원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 대략 5,500원 정도 고점을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이고, 차라리 양봉이 나오는 시점에서 대래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런 흐름으로 5,000원 정도 양호하게 유지가 되면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 애매한 종목들은 차라리 양봉을 양호하게 만들어 놓고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야 더 확실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해 놓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상승에 대한 추이가 연결이 될 수 있는 양봉을 보고 나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잘 염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수젠텍 보도록 하겠는데, 수젠텍은 이미 좀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전에 그 코로나 항체 진단 키트 관련돼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였었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 우리나라 쪽 이제 중대본에서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9월에는 셀트리온, 그리고 10월에는 GC 녹십자가 코로나 치료제 생산을 본격화를 할 거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하니 진단 쪽도 그렇고 치료제 쪽도 그렇고 관련된서 연결이 되는 종목들 말고는 이제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동서도 역시나 셀트리온과 녹십자가 관련돼서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도 나름 나쁜 흐름을 보이진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뉴스에 대한 부분으로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매수란 가격대는 6,300원 정도,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거죠. 예, 그렇게 63,000원 정도. 그래서 상당히 좀 피곤해 하신 부분이 나타났다. 그럼 63,000원에서 매수하셨으면 지금은 한 10몇 % 정도 하락, 이제 계좌로 좀 찍히는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대본에서 대래 이제 발표를 9월에 셀트리온과 10월에 녹십자가 치료제 생산을 본격화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다시 기자회견은 말실수를 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GC 녹십자와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가 그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이제 진단 키트라든지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되레 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뉴스가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이제 녹십자가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른 종목들은 별로 매력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차익 매물이 나와서 일단은 하락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논한다라고 해도 이미 실적 대비했을 때는 많이 올랐습니다. 예. 뭐 영업이익 183억 정도 나왔고 순이익은 마이너스 164억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점에서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실적보다는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확실한 그런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면 이제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오늘 이제 장 막판에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상당히 급락을 했다. 그래서 내일은 장 초반에 5만원을 유지를 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5만원을 유지를 해서 얼마만큼 반등을 하는지가 관건이다. 그래서 뭐 빠르게 반등을 해서 6만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주식이라는 게 뭐 쉽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 반등을 하지만 되레 뭐 음봉으로 좀 전환될 수도 있고, 그리고 5만원 이상으로 만들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뭐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5만원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5만원 유지가 되면 55,000원에서 6만원 선까지는 역시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하락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하락을 했었던 시점 47,000원 부근에서 37,000원까지 약 한 만원 정도 시점에서의 갭을 메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함부로 좀 논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갭 떠서 얼마만큼 자리를 메울 수 있는지, 그래서 5만원 이상 자리를 메우면서 6만원까지 갈 수 있을지를 보셔야 된다. 주가 추이도 결국에는 6만원을 안착을 하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내일 이제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5만원 이상에서 5만 5천원까지 흐름을 보고 나서 뭐 비중을 줄일지를 결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지부진하면 차라리 비중을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비중이 크다라고 하면 반등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뭐 굳이 뭐 얼마만큼 더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수급으로 상당한 호재가 나와야 뭐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EM플러스는 전 대표이사 횡령 혐의에 대해서 검찰 수사설이 이제 조회 공시로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네 전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가 있으니 검찰 수사를 하는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공시를 한 거죠. 그래서 내일 12시 뭐 전후를 통해서 관련돼서 좀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동사 EM플러스는 5%인데 평단이 6,530원이니까 뭐 비중은 크지 않는데 상당히 좀 손실이 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참고로 이 종목이 이제 그 특수 관련된 이제 소방차라든지 특장차 뭐 소방 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들을 이제 제조를 하는 업체라고 좀 보고 있어서 실적이 그렇게 확 늘어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그 동사의 제품들을 이제 판매를 해서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좀 다양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시장 자체가 크지도 않다라는 부분이 뭐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2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실적이 계속 적자입니다. 작년에도 적자였고 올해 2분기까지도 적자. 그나마 뭐 2차 전지나 수소차로 좀 엮여서 움직이는 모습인 것 같은데 상승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하락이 좀 진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점 찍고 계속 밑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이제 이렇게 전환이 되는지, 뭐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그래서 전환이 안 되면 계속 뭐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뭐 한 5,500원에서 6,000원까지는 좀 반등이 나와야 그나마 상승으로 좀 전환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비중이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대략 5,000원을 유지를 하면 5,500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5,500원을 잘 유지를 하면 대략 6,000원까지 상승을 하는 거를 보고 뭐 매도를 할지 아니면 보유를 할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완전하게 바닥권을 찾는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어서 매도보다는 보유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비중도 크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5,500원에서 6,000원까지는 좀 지켜보자. 하지만 비중 크지 않아서 완전하게 한 4,500원 정도 이탈을 하면 그냥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실이 크더라도 뭐 동사에 있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뭐 건덕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대입시킨다라고 해도 섣불리 주가가 상승을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나마 거래량이 좀 수반이 되지 않고 있어서 거래량이 좀 수반이 되면서 상승을 한 5,500원 이상 한다라고 하면 보유를 하시자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0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나오면 되레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매매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보시면 내 계좌를 계속 보고 있다라고 하면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답답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마음을 좀 추스리고 내가 보유한 종목들을 뭐 끝까지 가져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지, 뭐 이거 올라간다고 이거 매수하고 저거 올라간다고 저거 매수하고 절대로 수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